안녕하십니까. 박성원의 부동산으로 진행자 박성원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임차 기간 보호와 전세 보증금 보호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임차인의 임차 기간 보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 기간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4조 임대차 기간. 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본다 그랬어요. 본다. 간주 규정이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임대인에게는 2년으로 되지만 임차인에게는 2년 미만이라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임차인에게 특히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하는 거고, 임차인에게 유리할 때는 그 약정을 유효로 보게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1년으로 전세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임차인은 내가 1년을 주장해서 1년만 살다가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1년 약정이 편면적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나는 2년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이렇게 1년을 계약을 했다가 2년을 살겠다고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아주 재밌는 사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남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임대인도 공인중개사였고 임차인도 공인중개사였어요. 자, 이 임대인은 자녀가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이제 1년 후에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에서 이제 신혼살림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은 부득이 이 아파트를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1년만 전세 놓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공인중개사도 자기도 1년만 거주할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둘 사이에 1년짜리 전세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살다가 이제 1년이 다 다가오니까 이분들은 공인중개사죠. 그래서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렇게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내용 증명우편으로 보내게 돼요. 자, 그랬더니 임차인이 전화가 와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1년을 더 살 수 있으니까 나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 측 임대인 쪽 공인중개사 굉장히 속상하죠. 아니, 같은 공인중개사끼리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죠?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부터 이런 계약을 작성을 할 때는 임차인이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작성을 했어야 돼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즉, 이렇게 임대인의 특수한 사정을 그렇게 노리고 임차인들이 이제 보상금을 받으려고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반드시 임대인이 1년이 지나서 그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거나 이 주택에 반드시 입주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임차인들이 그걸 더 노리고 더 악랄하게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임대차 기간과 관련해서,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당사자 합의로 계약 조건 또는 임대차 기간을 새로 정하는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계약의 갱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임대인 임차인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는 이 묵시의 갱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묵시의 갱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임대차 기간이 이렇게 만료될 때에는요, 임대인은 내가 만약에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돼요. 아니면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통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죠. 자,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때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이제 꼼짝없이 2년 동안 임차를 놓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갱신 거절의 통지라든지 또는 변경을 조건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통지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임차인도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지 않고 계약 연장하지 않고 나가고 싶을 때는요,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 뜻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돼요. 이것도 주로 우리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 똑같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고,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되지만, 그러면 아까 임대인과 달리 임차인에게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 6조의 2, 그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 해지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나갈 수가 있고, 임대인은 이 기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임차인이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반드시 1개월 전까지는 이렇게 갱신 거절을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이 3개월분의 월세를 더 내야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한 아무런 의사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걸 우리는 묵시의 갱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임차인이 아무런 소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묵시의 갱신이 됐어요. 근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통고가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러면은 임대차가 종료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종종 기존 임차인에게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적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한 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임대인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임대인은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있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3개월이 있으면 내가 보증금을 준비를 해서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묵시의 갱신이 될 때는요, 반드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임대차 기간에 대한 합의를 해서 예전 계약서에다가 새로 명시하고 양 당사자가 도장을 이렇게 찍는 등 해서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박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